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이상합니다.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단 한순간의 스침 때문에 모든 게 흔들려 버릴 때가 있더군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평소처럼 스윙만 하던 골프장 10년을 함께한 후배가 내 자세를 바로잡아 주겠다며 살며시 다가왔고 그 짧은 순간 손끝이 스쳤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었어야 할 그 스침 하나에 나는 이유도 없이 오래 멈춰버렸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떨림이 아내도 그 아이도 그리고 내 인생 전체까지 휘청이게 할 줄은. 오늘의 이야기는 흔들리지 말아야 할 나이에 흔들려 버린 한 남자와 아무 말 없이 그 옆을 지키던 두 여자의 침묵 속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누구든 한 번쯤 지나가는 위험한 마음의 갈림길 말이지요. 나는 60이 넘었지만 회사 사람들과 가끔 골프를 친다. 그날도 바람 좋고 햇살 좋은 날이었다. 10년 넘게 함께 일한 그 아이, 나보다 20살은 어린데 이상하게 편하고 어쩌다 보면 마음이 기댈 때가 있었다. 그녀가 내 스탠스를 잡아준다며 가까이 왔고 손등이 스치자 나는 괜히 헛기침만 뱉었다. 늙어도 사람 마음은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싶었다. 아침부터 날씨가 좋았다. 페어웨이 위로 햇살이 부서지고 잔디밭 끝에는 안개가 걷히며 산등성이가 드러났다. 동료들은 멀리서 웃으며 공을 쫓아갔고 나는 잠시 혼자 남아 클럽을 고르고 있었다. 그때 그녀가 다가왔다. 언제나처럼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부장님, 오늘은 제가 캐디 역할 해드릴게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나는 고맙다고 했다. 그녀는 내 클럽을 들고 내 옆에 섰다. 가까이 있으니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났다. 10년을 함께 일했지만 이렇게 가까이 선 적은 별로 없었다. 스탠스가 너무 좁아요. 조금만 넓혀보세요. 그녀가 내 어깨를 가볍게 밀며 자세를 고쳐줬다. 손등이 스쳤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나는 온몸이 굳는 것 같았다.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다. 이렇게요? 네, 그렇게 하시면 훨씬 안정적이에요. 나는 공을 쳤다. 생각보다 멀리 날아갔다. 그녀가 박수를 쳤다. 나는 웃으며 고맙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회사에서 수없이 부딪혔다.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야근을 같이 하고 때로는 술자리에서 투덜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건 언제나 직장 동료로서의 관계였다. 오늘은 달랐다. 골프장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업무 밖의 그녀를 보니 묘하게 다른 사람 같았다. 다음 홀로 이동하면서 그녀가 물었다. 부장님은 골프 언제부터 치셨어요? 한 20년 됐나? 처음엔 접대용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취미가 됐지. 부럽네요. 저는 아직도 폼이 안 나와요. 아니야. 아까 샷 괜찮았어. 자신감을 가져. 그녀는 고맙다며 웃었다. 그 웃음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다. 그 아이는 공을 치고 돌아와 내게 말했다. 부장님, 오늘 표정이 좀 다르세요. 나는 농담으로 넘겼다. 나이 들어서 그래. 요즘 얼굴 관리 못하잖아.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더 편해 보이세요. 회사에선 항상 긴장한 얼굴이셨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내가 회사에서 긴장한 얼굴을 하고 있었나? 나는 그저 일하는 표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라운드가 끝나고 클럽하우스로 돌아오는 길에 바람이 불었다. 선선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다. 그 바람이 내 등 뒤를 오래 두드리고 있었다. 마치 앞으로 벌어질 일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골프를 마치고 식당으로 이동했다. 동료들이 예약해둔 곳은 한적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테이블마다 촛불이 켜져 있었다. 분위기가 생각보다 낭만적이어서 나는 괜히 어색했다. 자리에 앉아 메뉴를 고르는데 그녀가 내 맞은편에 앉았다. 10년을 함께 일했지만 이렇게 마주보고 앉으니 새삼 그녀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다. 눈가의 가늘게 잡힌 주름,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귀에 걸린 작은 귀걸이까지. 와인이 나왔다. 동료 한 명이 건배를 제안했고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그녀는 와인을 좋아한다고 했다. 한 잔, 두 잔 비우더니 얼굴이 점점 달아올랐다. 볼이 붉어지고 눈빛이 촉촉해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심하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괜찮다며 웃었다. 부장님도 한 잔 더 하세요. 오늘은 회사 이야기 금지예요. 동료들이 맞장구를 쳤다. 나도 어쩔 수 없이 잔을 비웠다. 사실 나는 술이 약한 편이었다. 금방 얼굴이 빨개지고 말수가 줄어들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화장실에 가려는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휘청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그녀의 몸이 내 쪽으로 쏟아지듯 기울어졌다. 순간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밀착이었다. 그녀의 어깨가 내 가슴에 닿았고 머리카락에서 샴푸 향이 났다. 서로의 체온이 너무 가까워졌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주변 소리가 다 사라지고 오직 그녀의 숨소리만 들렸다. 그녀는 내 어깨에 손을 얹은 채 얼굴을 붉히며 숨을 고르지 못했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는 것 같았다. 부장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놀라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처럼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다. 그녀를 밀어내야 할지 잡아줘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괜찮아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겨우 그 말만 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내 어깨에 얹었던 손을 떼면서 손끝이 잠깐 스쳐 지나갔다.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요동쳤다. 목이 바짝 말랐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와인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요. 그녀는 머리를 숙이며 사과했다. 나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동료들은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넘겼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가 화장실로 가고 나는 혼자 남았다. 잔에 남은 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다. 10년 동안 아무 일 없던 사이가 딱 한순간에 경계선을 넘어버린 느낌이었다. 나는 그 경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 창밖의 석양이 완전히 졌다. 촛불만 남아 테이블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집으로 데려다주는 길 차 안은 너무 조용했다. 계기판 불빛만 희미하게 우리 얼굴을 비췄다. 도로는 한산했고 가로등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차창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핸들을 잡은 채 앞만 보고 있었지만 옆자리에 그녀가 계속 신경 쓰였다. 그녀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어떤 표정인지 알 수 없었지만 숨소리가 들렸다. 조금 빠르고 불규칙한 숨소리였다. 신호등에서 차가 멈췄다. 붉은 불빛이 앞유리를 물들였다. 그때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나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쉽게 돌아볼 수 없었다. 부장님.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떨리고 낮았다. 저 오늘 많이 흔들렸어요. 신호등이 바뀌었다. 나는 엑셀을 밟았다. 대답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계속 말을 이었다. 10년 동안 제 마음 숨겼는데 오늘은 도저히 감출 수가 없어서요. 그 말에 나는 핸들을 붙잡은 손이 떨렸다. 차선이 흔들리는 것 같아 속도를 늦췄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지만 동시에 믿을 수가 없었다. 부장님은 어떠세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이 열리지 않았다. 외로워도 참고 살아온 세월이 떠올랐다. 아내와의 권태 집에 돌아가도 나를 반기는 사람이 없는 허전함, 회사에서의 고단함.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 빈틈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스며들었다. 저 부장님 때문에 떨린 거예요. 오늘은 진심이었어요. 그녀의 고백이었다. 10년을 함께 일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나는 차를 길가에 세웠다. 더 이상 운전할 수 없었다. 손이 떨리고 시야가 흐려졌다. 미안해요. 겨우 그 말만 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사과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말한 거예요. 부장님이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제 마음을 말하고 싶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말을 하는 순간 돌아갈 길이 사라질까 두려웠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까 겁이 났다. 회사에서의 위치, 가족에 대한 책임, 나이든 남자로서의 체면, 그런 것들이 나를 짓눌렀다. 하지만 이상했다. 두려움보다 따뜻함이 컸다. 그녀의 목소리가 주는 위로, 그녀의 고백이 주는 확신,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안도감. 그것들이 두려움을 조금씩 밀어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봤다. 그녀도 나를 보고 있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부장님도 외로우시죠? 그녀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솔직해졌다. 그 순간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쌓아놓은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다. 차 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는 그 침묵이 무겁지 않았다. 집에 들어서니 아내는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다. 설거지를 끝낸 듯 행주로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내가 문을 닫는 소리에 고개를 들더니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다.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골프 재밌었어. 평범한 말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콕 찔렸다. 나는 신발을 벗으며 그렇다고 대답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내는 행주를 개어 싱크대에 놓고 나를 다시 봤다. 눈빛이 또렷했다. 뭔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씻고 올게. 나는 서둘러 욕실로 향했다. 도망치듯 문을 닫았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다. 피곤해 보였지만 동시에 묘하게 달아올라 있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손이 떨렸다. 그녀의 고백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10년 동안 제 마음 숨겼는데 그 말이 수없이 반복됐다. 한참을 욕실에 있다가 나왔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그냥 앉아 있었다. 나는 그 옆을 지나 방으로 가려고 했다. 그때 아내가 불렀다. 여보, 나는 멈췄다. 뒤돌아보지 못했다. 당신 오늘은 향기가 다르네. 무슨 일 있었어? 그 말에 온몸이 굳었다. 향기. 그녀의 향수 냄새를 말하는 건가? 차 안에서 그녀와 가까이 있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변명할 수도 없었고 부정할 수도 없었다. 아내는 답을 듣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나는 여전히 뒤돌아보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아내의 발소리가 들렸다. 가까워졌다. 내 뒤에 섰다. 그 아이 내 친척 누나야. 예전 명절마다 봤던 그 사촌 언니. 그 순간 하루의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골프장에서의 손길, 식당에서의 밀착, 차 안에서의 고백, 그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녀와 아내가 이미 얽혀있던 사이였다니.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아내의 얼굴을 봤다.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은 담담한 표정이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다. 언제부터 알았어? 겨우 그 말만 했다.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처음부터 당신이 그 아이 얘기할 때마다 알았어. 눈빛이 달랐거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10년 동안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나는 바보처럼 혼자만 감춘 줄 알았던 것이다.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더 힘들까봐. 당신도 그 아이도 그냥 지켜보기만 했어. 아내는 소파로 돌아가 앉았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은 달라 보여. 뭔가 선을 넘은 것 같더라고. 아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다. 나는 아니라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물리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선을 넘었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다. 미안해.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 당신이 어떻게 할 건지 말해줘.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몰랐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거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거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서 있었다. 집은 조용했지만 내 머릿속은 너무 시끄러웠다. 놀라운 건 그녀도 아내도 어떤 선택도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였다. 그날 밤 이후 며칠이 지났다. 회사에서 그녀를 마주쳤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며 눈이 마주쳤다.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미소였다. 하지만 그 안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았다. 점심시간이 되어 구내식당에 갔다. 그녀가 혼자 앉아 있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그 앞에 앉았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부장님, 응.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는 듯 했다. 저 그날 말한 거 후회 안 해요. 그녀가 먼저 말했다. 나는 숟가락을 든 채 멈췄다. 부장님, 저는 그냥 옆에 있을게요. 기다릴게요. 그게 전부예요. 다정한 미소였다. 강요하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자기 마음을 전했다. 나는 고맙다고 말하려다가 그만뒀다. 고맙다는 말조차 무책임하게 느껴졌다. 미안해. 그 말도 하지 마세요. 저 혼자 한 일이에요. 그녀는 밥을 먹기 시작했다. 나도 따라서 숟가락을 들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래도 계속 먹었다.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10년 동안 함께 일한 사이라서 그런지 말이 없어도 서로를 이해하는 것 같았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있었다. 아내는 여전히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면 안녕이라고 인사했다. 나는 그 인사가 고마웠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해주는 게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난 당신 옆에 있을 거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내는 설거지를 하면서 말을 이었다. 다만 당신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만 언젠가 말해줬으면 해.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화를 내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냥 담담하게 자기 할 일을 했다. 그게 더 견디기 어려웠다. 만약 아내가 소리를 지르거나 짐을 싸서 나가버렸다면 오히려 마음이 편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내는 그러지 않았다. 묵묵히 내 곁에 머물렀다. 나는 어느 쪽도 잃지 않았다. 그렇다고 어느 쪽을 완전히 가진 것도 아니었다. 회사에 가면 그녀가 있었다. 웃으며 서류를 건네고 가끔 커피를 같이 마셨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있었다. 저녁을 차려주고 이불을 펴주고 잘 자라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내 곁에 있었지만 나는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했다. 이기심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이상한 균형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다. 남들에게 말 못할 관계였다. 설명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자꾸만 두 길 사이를 오갔다. 한쪽으로 기울면 다른 쪽이 그리웠다.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없었다. 아니, 선택하고 싶지 않았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생각했다. 이게 옳은 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회사에 가고 집에 돌아오고 그녀를 만나고 아내와 저녁을 먹고 그렇게 반복됐다. 이상하게도 그 일상이 무너지지 않았다. 세 사람 모두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켰다. 아무도 먼저 무너뜨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계속 그 사이에 서 있을 수 있었다. 퇴근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는 멈춰섰다. 버튼을 누르려던 손이 공중에 멈췄다.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버튼. 그 버튼을 누르면 차를 타고 집으로 가게 된다. 하지만 오늘은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복도 끝에서 그녀가 걸어오고 있었다. 퇴근 준비를 마친 듯 가방을 메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잠시 걸음을 멈췄다. 우리는 몇 초간 서로를 바라봤다. 말없는 대화였다. 그녀가 먼저 미소를 지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먼저 가세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들어가서 층수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기 전 그녀가 손을 흔들었다. 나도 손을 들었다. 문이 완전히 닫혔다. 혼자 남았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도 들었다. 예순이 넘어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게 이상하면서도 새로웠다. 한쪽은 10년 동안 나를 지켜준 후배가 있는 회사였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그녀가 있었다. 커피를 건네주고 일정을 챙겨주고 가끔 농담을 던지며 웃게 해줬다. 힘들 때 옆에서 묵묵히 함께 야근을 했다. 말없이 내 편이 되어줬다. 그 시간들이 소중했다. 다른 한쪽은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기다리는 집이었다. 문을 열면 따뜻한 불빛이 있었다. 저녁 냄새가 났다. 아내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았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든든했다. 내가 지칠 때 기댈 수 있는 곳이었다. 둘 다 떠나지 않았고 둘 다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게 고마우면서도 무거웠다. 누군가 먼저 떠나줬다면 오히려 편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자기 자리를 지켰다. 그래서 나는 계속 선택을 미룰 수 있었다. 나는 아직도 고민 중이다. 누굴 더 사랑하는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밤마다 생각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답을 내리고 싶지 않은 걸지도 몰랐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결정하고 싶지 않다. 이 따뜻한 흔들림 속에 조금만 더 머물고 싶다. 잘못된 거라는 걸 안다. 비겁하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 모두와 연결되어 있다는 게 좋았다. 외롭지 않았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주차장이 보였다. 차가 저 멀리 서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걸어 나갔다. 차 키를 꺼내 문을 열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핸들을 잡았다. 출구로 향하는 길. 왼쪽으로 가면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오른쪽으로 가면 그녀가 사는 동네 방향이었다. 나는 출구 앞에서 잠시 멈췄다. 어느 쪽으로 갈지 생각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조용히 닫혔다. 어디로 갈지는 말하지 않겠다. 그건 내 선택이고 내 책임이다. 다만 확실한 건 나는 지금도 두 길 사이에 서 있다는 것이다. 언젠가는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그냥 이대로 조금 더 머물고 싶다.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아직 길 위에 있다는 것이었다.